안녕하십니까, CW 연민학입니다. 저는 지금 청두에 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동했고요. 이 호스텔에서 하루 묵었습니다. 청결도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침구류가 뽀송뽀송합니다. 청두에는 여러 둘러볼 곳이 많습니다. 어딜 먼저 가야 될지 일단은 도보로 이동 가능한 그곳부터 가겠습니다. 아직 9시가 안 돼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날씨 예보가 오늘 흐리다고 돼 있어서 모자를 안 가져왔는데 해가 뜨네. 두보초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보초당 처음 들어오면 이런 멋지러진 정자가 나타납니다. 청추헌이라고 써있나?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청추헌. 해가 떠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나무 그늘에 드리워진 울창한 도심길. 사실 두보하고 이곳 청두하고는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곳에 두보초당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두보가 이곳에서 사망했습니다. 말년을 보내다 이곳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두보초당을 청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지, 그러니까 비가 세차게 내렸어요. 얼마나 세차게 내렸으면 나의 잠을 깨웠으니까 그 정도로 세찬 비가 내려서 지금 바닥과 나무가 촉촉히 젖어 있습니다. 일람정이라고 합니다. 일람정은 높이가 23m 정도, 벽돌로 지은 4층이죠. 4층으로 된 민국시대 정자입니다. 뭐 민국시대라면은 신해혁명 이후에 장제스 시대, 그러니까 비교적 뭐 최근의 건물인 거죠. 두보의 망악이라는 식구에서 반드시 최고봉에 올라 모든 산을 한번 볼 것이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난간에 기대어 남쪽을 바라보면 매원의 전체 경치가 한눈에 내려다 보여 초당에서 그래서 많이 찾는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두보의 옛 저택 초가집 전시관입니다. 7년 동안 두보는 가족들과 함께 안사의 난을 피해 깐수성에서 이곳 수천성으로 도망왔습니다. 그는 청두의 초가집이라는 이름의 집을 세워 이곳에서 약 4년간 살면서 240여 편의 시를 지어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초가집 치고는 이게 초가집이라 할 수 없죠. 뭐 과거엔 초가집이었는데 이전에 거주하였던 두보의 초가집은 중국 문화의 성지로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원래 오두막 자리에 송명원청을 거치면서 개축한 초가집을 재건했다고 합니다. 시성 두보 유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나? 남아있는 모습, 시성 두보의 모습. 시성이라고 부르죠. 시선은 당나라 때 유명한 이태백을 말하고 시성은 두보를 말합니다. 이 기념관은 송명원청 당대의 문학가들이 두보의 시를 발굴하여서 기록한 책들이 일부 이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뭐 한 540여 종이 된다는데 현재 알려진 것만은 한 150여 수 정도 된다고 해요. 글씨를 하나의 예술적 경지로 끌어올린 그런 문화를 가진 그런 나라가 있을까? 서해라는 것인데 중국이 유일한 것 같아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조선도 서해가 하나의 예술적 경지로 끌어올려졌고 글씨 잘 쓰는 것, 이런 게 서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문화죠. 글씨를 보면은 보십시오. 똑같은 글씨를 다양하게 묘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동양 문화에서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물론 시는 서양에도 있지만 그런 아름다운 시를 도대체 이건 무슨 죄야? 무슨 죄를 이렇게 쓴 거야? 쓰다 만 거야? 필체가 그냥 대쪽 같다. 와서 느낀 것, 두보시를 좀 읽고 왔어야 되는데 시도 모르고 한시 좀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 번역기 돌려서 이렇게 좀 봤는데 그거 가지고 많이 부족하지.
해가 떠서 축축했던 습기들이 말랐어. 바람도 아까는 습한 바람이었는데 좀 건조하고 비교적 시원한 바람이 부네. 이 양쪽에 이 연두색 이 풀은 뭘까? 이 두부초당이 호구시절이라는 영화에 주된 장소로 나오죠. 추천을 받아서 보긴 했지만 영화의 완성도는 좀 많이 떨어져요. 정우성이 출연했던가 좀 10년 이상 된 영화 같던데. 무후사에 왔습니다. 무후사. 무후는 제갈량을 말하죠. 그래서 제갈량이 묘인데 원래 여기는 유비의 무덤도 같이 있어요. 중국 역사상 군주와 신하의 묘가 같이 있는 것이 참 드문 일인데 이곳은 주군이 유비와 신하인 제갈공명이 같이 묻혀 있습니다. 유비가 원래 시호가 한소열제입니다. 그래서 한소열제를 따서 한소열묘라고 적힌 편액이 있습니다. 다만 이 한소열묘 대신에 무후사라고 부르죠. 무향후 제갈량을 모신 사당이라는 뜻인데 주군인 유비보다도 오히려 제갈량이 더 유명하군요. 자, 입장하겠습니다. 입장료 50위안. 여기가 삼절비입니다. 제갈공명의 공덕을 칭송하는 비석이라고 하는데요. 정식 명칭이 촉한승상 제갈무후사 당비입니다. 809년 당나라 현종 때 세운 비석으로 문장이나 서예, 석각 모두 당대 최고의 명인들이 참여하여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유비전입니다. 일단은 유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삼국지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키 큰 도적놈 이런 표현 많은데 유비에 대한 표현이 이 사람이 진짜 인이 많은 건지 아니면 가식적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삼국지 내내 속 터지게 하는 캐릭터죠. 여기 보면 유비는 자가현덕으로 탁군 탁현 허베이성이네요. 하북성 탁주 사람입니다. 한나라 말기에 군사를 일으켜 천하쟁탈전을 벌였고 221년 청도에서 왕위에 올라 국호를 한으로 정했습니다. 후세의 사람들은 이를 촉한이라 불렀고 오나라 정벌은 패배하고 백제성이 충칭에 있는데 평제에서 병으로 숨을 거둡니다. 그는 소열 황제라는 시호를 받았고 이는 청나라 강희제 때 세워진 것입니다. 장비의 모습도 있습니다. 언제 태어난지 모르지만 221년에 사망했네요. 자가 익덕이고 군 허베이성에서 태어났네요. 유비를 따라 군사를 일으켜 많은 전공을 세웠으며 당시에는 맹장이었습니다. 유비가 오나라 정벌 직전 부장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그는 환후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이 모습은 청나라 건용제 53년 즉 1788년에 세워진 겁니다. 관우가 여기 따로 있습니다. 유비는 가운데 있고 유비의 보기에 좌측에는 관우가 있고 우측에는 장비가 있습니다. 자가 운장으로 하동해연 사람입니다. 유비를 따라서 군사를 일으켜 공을 세웠으며 훗날 송관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장목후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명나라 때 관제에 봉해졌다고 하는군요. 1788년 청나라 건용제 때 세워진 조각입니다. 무후원에 왔습니다. 유비전을 나서니까 무사라고 적힌 현판이 보입니다. 여기는 중국의 저명한 극작가이자 사회학자였던 권모루, 광말약이죠. 권모루의 필체라고 합니다. 과청에는 삼국지와 연관된 자료들이 전시되고 있는데 제갈량의 출사표가 있다고 합니다. 위나라 정벌을 결심한 제갈량이 촉한의 2대 황제 유선에게 바치는 걸로 이곳에 전시된 출사표의 초서필체는 명나라 때 청두의 문인 백린이 쓴 거라고 합니다. 한때 악비 친필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는데 백린이 술에 취해 글을 쓰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악비 이름을 적었다고 하네요. 한번 가봅시다. 무사
삼고초려로 유비에 발탁되지만 유비가 천하를 통일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운명에 따랐던, 소설에서 그렇다는 건지 진짜는 그게 어떤지 모르지. 우리 소설 가지고 역사라고 혼동하면 안 되니까. 여기는 제갈첨, 제갈량의 아들입니다. 서해와 회화에 능하며 관직은 위장군직을 담당했다고 해요. 263년에 위나라 장군 등해가 촉을 공격했을 때 그는 군사를 이끌고 맞서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이 동상은 1672년에 청 강희제 때 세워진 거라고 합니다. 삼의묘라고 되어 있네. 도원결의를 생각하며 만든 묘인 것 같아요. 삼의묘 한번 가보죠. 실제로 역사적 의미가 있긴 해도 테마파크다, 테마파크. 다 만들어낸, 물론 역사를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가운데 유비가 있고 험악한 장비 얼굴이 잠시 보이네요. 왼쪽에 고집불통 관우의 모습도 보이겠죠. 아유, 아주 그냥 고집 세 보입니다. 관우 인상이. 왜 관우가 그렇게 칭송을 받는 건지. 용맹하고 싸움 잘하며 위험을 떨쳤다. 삼국지연의의 5관문을 지나고 6장수를 베고 간난신고 끝에 유비휘하에 들어오는 것을 묘사하였으며 고대 충의의 본보기로 칭송되고 있다. 민간에서는 무제신으로 모시고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유비 고대 제왕 중 인자하고 백성을 사랑하기로 유명하다. 삼국지연의에는 유비관우 장비가 고난을 함께 하는 결의 형제로 묘사되고 있다. 장비 용맹하고 충성심과 의리가 강하다. 단신으로 장판교에서 큰 소리로 조조 추격대군을 퇴치했다. 후세는 그를 맹정의 대명사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장비의 부하가 되고 싶지는 않다. 도원이라고 만들어놨습니다. 도원 결의를 말하는 거겠죠. 복숭아 나무인가? 주변이다. 시커먼 장비 가운데 유비일 테고, 인자함의 대명사, 용맹함의 대명사, 인자한 군주의 대명사, 그리고 의리 있는 신하의 대명사 관우. 의리 있는 신하는 관우 말고 많을 텐데 유독 관우를 꼽아. 나는 관우의 편협한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개인적으로.